오늘 2차 함수 뜻과 그래프 전체 종합 수업할게. 자, 일단 2차 함수. 자, y는 fx 일단 시작하자.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얘들아, 봐봐. 우리 중1 때 정비례, 반비례 배우고, 중2 때 1차 함수 배우고, 바로 작년 중3 때도 2차 함수를 한번 배웠다. 맞니? 이렇게 학년마다 배워서 대응 관계라는 개념은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일단 배제를 할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2차 함수를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뭐라고 생각을 하자. 자, x, y의 함수 대응 관계.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y가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어떤 식? 이름이 뭐야? 2차 함수잖아? 그럼 당연히 x에 대한 어떤 식? 2차 식으로 나타나는 관계.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함수 중에서 2차 함수. 그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2번.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배울 건데, 자, 기본형부터 가는 그럼 변형된 모양은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할 거고, 자, 전체적인 특징만 기억을 하자. 전체적인 특징만 일단 먼저 생각하자. 자, 첫 번째. 얘들아, 일단 우리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생각해봐. 그래프 모양을 뭐라고 불렀어? 그냥 곡선 아니야. 포물선. 알겠니? 맞아. 자, 포물선 모양. 얘들아,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그냥 쓰는 게 아니야.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만약에 내가 이공계열 진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 말고 수능에 응시하는 과목 말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미적분 2나 이제 기하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 맞지? 그지? 기하를 배우면 이 포물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게 있어. 하나의 직선이 있고 하나의 점이 있는데 이 직선에 이르는 수직 거리와 이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요런 점들을 모아 놓으면 요렇게 포물선이 된다. 이런 게 있어. 제가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뭐 상하가 대칭이다.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버전이면 얘는 지금 함수는 아니거든. 2차 곡선이라고 부르거든. 함수 버전이면 어떤 기본 성질을 가져야 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함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본 관계. 맞지? 그지? 그게 기본 약속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 줘야 되고. 자, 포물선 뭐야? 포물선 모양인데, 됐지? 대칭 형태인데, 그지? 그래서 이 대칭 형태에서
자, 꺾이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지? 해서 요 두 개만 딱 알면 돼. 아, 요게 기본적인 모양이구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좌우 대칭이 되는데, 대칭 형태를 이루는데, 이렇게 꺾이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꺾이는 점을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라고.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됐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내용 한번 정리할게. 자, 큰 2번이고, 자, 선생님이 미리 결론부터 써줄게, 얘들아. 6가지 패턴으로 배울 거야. 예전에 우리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도 6가지로 해준 적 있잖아. 그지? 뭐 기울기와 y절편이면 뭐 식은 요렇게 쓰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주고 식을 이렇게 쓰고 했던 거 기억나지? 뭐 x절편, y절편을 주어질 때는 뭐 공식, 식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게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모양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얘들아, 함수라는 이 단원이 너희들에게는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얘가 대수 파트의 개념과 기하 파트의 개념을 다 아우르고 있어야 된다고. 그지? 식으로 나타나는 컨셉과 그래프로 나타나는 컨셉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했잖아.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지난번 필기할 때도 직선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문장으로 주는 해석을 주면 거기에 맞는 식체계, 우리가 일단 공식이라고 생각하라고 외우지만 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도 그때 처음에 배울 때는 선생님이 증명을 다 해주면서 썼다. 그리고 그 식이 나오면 이 식에 맞는 그래프는 뭐 X축, Y축일 때 그래프는 어떤 식이냐.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처럼 같이 이해가 되고 외워져야 된다. 라는 게 기본이었다. 같은 원리로 할 거야. 알겠니? 됐지? 자, 첫 번째. 자, 기본형이고 y는 ax 제곱이야. 자, 일단 첫 번째 꼭지점 좌표부터 할게. 자,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무조건 원점이지? 했니? 자, 꼭지점 원점이고, 두 번째 축방정식 x는 0이다. x는 0을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 뭐야? y축이지. 쉽게 얘기해서 y축이 대칭축이다. 이거 나중에 다 써놓고 하겠지만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 얘들아, 꼭지점의 x좌표와 꼭지점의 x좌표와 축방정식의 값이 어떻다? 같다.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여기 봐.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있었다고 치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뭐하고 똑같다? 축방정식을 이루는 값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단 공통성질 먼저 쓰고 갈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자, A가 양수면
A가 양수면 볼록 함수고요. 너희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어?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나중에 우리가 뭐 미적분도 배우고 곡선의 개형 이런 걸 배울 텐데 우리 수학에서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봐봐. 시선을 아래쪽에서 봤을 때 튀어나오는 게 볼록이고 들어가는 게 오목이야. 그리고 볼록, 오목도 사실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와야 볼록이다. 이게 아니라 직선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조금이라도 꺾여서 올라가면 이게 전부 다 볼록이야. 마찬가지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쪽으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도드라지게 팍 이렇게 안 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오목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볼록 함수가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뭐다? 오목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자, 가운데서 쓸게. 절대값 A가, 그러니까 숫자겠지. 절대값 A가 작아질수록 또는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언니, 폭이 넓어지고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원점이 있을 때 기본 그래프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Y축이 대칭축인 그래프가 되고, 됐니? 아까 얘기했지만 이 A가 양수면 볼록이 되는 거야. 요때가 이제 뭐야? Y는 AX 제곱인데 A가 0보다 클 때의 얘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Y는 BX 제곱이다. 최고참 개수를 B라고 설정했다. 다른 수니까 맞지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이 B는 뭐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시선을 봤을 때 들어가 있는 거 위로 볼록이라고 배웠던 내용 오목 함수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절대값 A와 절대값 B 중에서 어느 절대값이 더 큰 거야?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A가 절대값이 더 큰 거겠지.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폭이 더 좁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어떻다? 더 넓다. 절대값이 작으면 폭이 넓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근데 얘는 뭐 플러스 3x제곱 이런 식이라고. 알겠지? 자 요게 기본적인 개형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 기본 개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할 때부터 우리 함수 대응관계라는 개념을 얘기했잖아. 맞니? 그럼 이 개념을 처음 배울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너는 생각해봐. 정비례 할 때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뭐 y는 ax가 있는데 a가 양이면 1, 4분면 3, 4분면 지나고 a가 음이면 2, 4분면 4, 4분면 지나고 a 숫자가 크면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이 작으면 x축에 가까워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반비례 같은 그래프 할 때도 y는 뭐 x분의 a를 했는데 a가 양이면 1, 4분면과 3, 4분면이고 맞지 그지? A가 음이면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때 너네 그래프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니?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그렸어? 학교에서 모는 종이 같은 거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상관표 그리잖아. 그래가지고 X좌표, Y좌표 X가 1일 때 Y가 얼마 X가 2일 때 Y가 얼마 해가지고 모는 종이에다가 점점점점 찍어서 연결. 맞니?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강의 형태만 나타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한 모양을 결정짓는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난다. 아니면 직선 같으면 기울기가 얼마다. 뭐 절편이라는 것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뭐겠어? 특정한 점인 거야. 축과 만나는 점이 절편이니까. 맞지? 그래서 그런 디테일함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개형을 확인하는 거야, 지금은. 자, 이게 기본형이야. 됐지? 이제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전부 다 얘를 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할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2번. 자, 2번과 3번과 4번 결론부터 얘기할게. 2번과 3번과 4번은 기본형을 위치 변화만 시키는 거야. 위치 변화만.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가 2학기 첫 단원을 배우면 도형의 이동을 배운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배우거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교과 구성상 대칭 이동이 학교 진도가 나간 건 아니잖아. 하지만 평행 이동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운 내용이야.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뭐야? 평행 이동에 대한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해볼게. 자, y는 a의 x-p의 완전제곱이야. 자, 요 그래프가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형이 y는 아까 ax 제곱을 했다. 자, 이거 기본형이야. 맞니? 자, 기본형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걸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평행 이동했다. 됐나요? 자, 이거 하나 미리 알아놓고 갈까? 얘들아. 아래쪽에. 자, 여기다 쓸까? 그냥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자, 이거 미리 하나 적어 보세요. 자, 우리 좌표평면 위에서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평행 이동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점, 즉 좌표를 이동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그러니까 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y는 뭐뭐 x 뭐뭐 x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몇 콤마 몇 이런 좌표, 그지? 순서상 점을 평행 이동할 거냐, 그래프를 평행 이동할 거냐에 대한 방법이 달라. 자, 점을 평행 이동하는 방법은 뭐야? 자, 평행 이동되는 그 상수값이 있겠지. 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 값이 있을 거야. 평행 이동되는 그 상수값의 부호를 그대로 적용이라고 표현해 볼게. 그래서 우리는 요게 키워드야. 부호를 그대로. 이게 점을 평행 이동할 때의 방법이야. 자, 그래프. 즉, 식으로 나타나는 거겠지? 뭐,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런 식 자체를 평행 이동하는 거야. 자, 이때는 이렇게 적자. 평행 이동되는 상수값의 부호를 어떻게? 반대로 적용.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요게 키포인트야. 일단 요렇게 기억해 주자. 자,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차함수를 할 때도, 왜 식을 평행 이동할 때는 그 문자에 대한 부호를 반대로 적용해가지고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들었을 거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알겠니?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 이런 느낌이야. 잘 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맞니? 그런데
이 기준으로 봐. 만약에 원래 있던 점이 예를 들어서 x1이었는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대응되는 그 평이동된 옮겨간 점이 만약에 내가 x2라고 한다면 맞니? 그러면 이 x2는 어떻게 되는 거야? x1에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뭐 a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x2의 요라고 쓸 수가 있다고. 맞니?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동한다라는 컨셉을 쓸 건데 왜 좌표는 반대로 써야 되냐면 축을 기준으로 하면 축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게 너무 선생님이 작게 그려서 구분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봐. 자,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 비교를 딱 하면서 볼게. 자, 원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뭐 이만큼 요렇게 평행이동 해가지고 바뀐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고. 알겠니? 그러면 봐. 우리가 그래프를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위치 관계가 이렇게 위치 관계가 바뀌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축을 반대로 옮기면 된다고. 이 흰색이 축이잖아? 축 자체를 반대쪽으로 옮겨서 내가 X축, Y축을 요렇게 X축을 계속 이렇게 X축은 어차피 뭐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옆으로 옮겨도 뭐 차이가 없잖아. 이 Y축을 이렇게 옮겨봐. Y축 자체를 옮겨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알겠니? 그럼 Y축이 요렇게 옆으로 가면 파란색 그래프가 요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바뀐 식에서 빨간색이 이렇게 만나는 거하고 같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축을 이동하는 패턴으로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다. 자, 됐죠?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일단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평행이동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요거 하나만 적어보자. 기본형이 아까 원래 뭐였어? y는 ax 제곱이었잖아. 얘가 어떻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뀐 거야. 맞니? 그러니까 지금 얘를 어떻게 해석을 했다? 잘 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x 대신, 얘들아, 누구 대신? x 대신 누구를 대입하는 거야? 반대부로 p만큼 평행이동되는 그 상수값의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x-p. 알겠니? 얘를 x 대신에 얘를 치환하듯이 통째로 대입하는 거야. 대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3번, 4번, 5번 같은 그래프 설명할 때는 이제 요 문구는 더 이상 안 써줘도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얘들아, 평행이동이라는 게 2차 함수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겠어? 아니겠지? 직선이든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뭐 원방정식이든 좌표 평면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때 똑같은 원리대로 할 거란 말이야. 이게 꼭 2차 함수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겠어? 그래프가 이제. 자, 이것도 설명 요거 쓰고 할게. 그럼 자,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바뀔까? 원래 원점이었던 게 P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P, 0으로 바뀌고, 그럼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이 P가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다, 나중에? 축방정식의 값이 되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쓸게. 자, 축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는 P라는 식이 되는 거고. 됐니?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고참 계수는 얘들아, 양수를 기준으로 그냥 잡을게. 양수함수 두 개 다 그리기가 너무 번거롭잖아, 맞지? 그지? 양수를 기준으로 예를 들게. 원점 있고, y축 있고, x축 있을 때. 자, 원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었다고. 이게 파란색이 y는 ax 제곱이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요렇게 된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요렇게 가서 이 점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점이 이렇게 가서 이런 점이 되는 거고 대응점이.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되는 그 값이 항상 똑같겠지. p만큼 그지? 이런 모양. 그래서 여기 축방 정식이 꼭지점에 x좌표하고 똑같다. 자, 이 식이 뭐가 된다? y는 a 그대로 두고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통째로 x-p를 넣어서 제곱도 그대로 써주는 거. 됐나요? 자, 이게 2번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야.